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이재명 정부 국정 운영의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순천을 찾아 지역 현안과 민심을 파악했습니다. 국정기획위는 대통령 핵심 공약인 균형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유민호 기자입니다. 새 정부의 전하고픈 말을 종이에 눌러 적습니다. 탁상에서는 바쁘게 대화가 오갑니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순천을 찾아 호남권 민심청취 둘째 날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인 민원 접수 전부터 현장에는 많은 지역민이 몰렸습니다. 장애인과 고령층 등 지역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요구부터 차량 이동을 할 때 차가 지원이 안 돼서 장애인 차량이라든가 교통약자 차량이 있는데 차가 너무 적어서 배정이 안 돼요. 그래서 저희는 택시를 타고 갈 경우가 많고. 지역 경제 활력을 위해 은퇴 세대의 일자리 확보에 신경 써야 한다는 정책 제안까지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습니다. 은퇴자들의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하루 4시간 정도 일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지역 경제를 움직이는 분들이 그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일자리를 주게 되면 지역 경제도 활성화가 되고. 국립순천대학교도 현장을 찾아 도민 생명권 보장을 위한 의과대학 설립 제안을 접수했습니다. 새 정부 국정과제에 전남 국립의대 신설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겁니다. 국정과제에 포함된다면 우리 전남도 드디어 이제 국립의과대학을 갖게 되고 전남 도민의 건강을 안전하게 좀 지킬 수도 있고. 국정기획위는 순천시가 승주 빌대에 조성 중인 그린바이오 산업단지도 둘러봤습니다. 지역 소멸과 인구 유출로 위기를 겪는 현장 곳곳을 점검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핵심 공약인 균형 발전을 국정과제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우리 정부에서 강력히 추진을 하는 국가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예산을 투입을 해서 이렇게 기획하고 있는 그린바이오 직접단지를 만들어야 될 필요성을 생생하게 느꼈습니다. 전라남도는 국정기획위에 국립의대 설립과 석유화학 철강산업 대전환, 광양만권 미래첨단 소재 국가산단 조성 등을 건의한 상황입니다. 새 정부 청사진인 국정과제에 지역의 목소리가 얼마나 반영될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총 10곳에 분산된 청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수시가 오는 2028년까지 본청사 별관 증축에 나섭니다. 3년 통합 이후 가장 큰 수건 사업인 만큼 새로운 시청사는 연결과 조화라는 미래 지향적인 구상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공간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최우식 기자입니다. 현재 여수시청사는 1998년 3년 통합 이후 심각한 공간 부족으로 인해 무려 10곳으로 분산돼 있습니다. 그동안 정치권의 이해 다툼으로 해결책을 찾지 못하던 여수시의 청사 문제는 민선 8기에 들어서면서 별관 증축 건립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현재는 이제 10개 청사로 분산 배치되다 보니까 이제 행정력도 낭비가 되고 그다음에 시민의 불편도 초래가 되고 저희가 이제 거기에 대한 유지 관리비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운영비와 임대료 등 연간 유지 관리 비용만 23억 원에 이릅니다. 여수시는 2028년 2월까지 622억여 원의 사업비를 들여 본청사 뒤편 주차장에 지하 2층, 지상 6층의 별관 청사를 증축하기로 했습니다. 연말까지 웅천에 임시청사를 지어 공사 기간 동안 일부 부서를 배치하는 계획도 이미 세웠습니다. 최근에는 연결과 조화라는 건축 구상을 담은 설계 공모 당선작도 선정했습니다. 한옥 형태의 본청사와 자연스럽게 연결시키고 다시 용기공원과 선소 앞바다로 이어지는 선을 강조한 공존의 공간이 될 전망입니다. 단순한 행정 업무 공간이 아니고 그다음에 다양한 기능이 접속이 돼가지고 도입돼가지고 미래지향적이고 어찌됐든 시민과 공존하는 그런 지금 통합청사를 짓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이번에 선정된 업체와 실시 설계까지 마치면 내년 상반기 안에는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전남 서해와 남해 연안 일부 지역에 고수온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오늘 오전 9시를 기해 전남 등량만과 여자만, 가망만, 고흥 거금도, 여수 남면 안도에 고수온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전남도는 고수온 종합상황실을 가동하고 피해 취약 지역 17곳에 현장 대응반을 배치했으며 조기 출하 상생협의체를 구성하고 소비 촉진 행사도 벌일 예정입니다. 전남 지역의 고수온주의보는 지난해보다 16일 빨라졌고 현재 전남 연안의 수온은 21.1도에서 30.7도 사이로 평년보다 1도 정도 높습니다.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이 관내 병의원 25곳을 감독한 결과 9억 원대 금품 체불 등 138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을 적발했습니다. 여수지청은 최근 실시한 근로감독에서 통상임금 산정 부적정, 수당 과소 지급, 연차휴가 미사용 미지급 등 각종 위반 사례를 확인했으며 근로자 274명에 대한 체불액 9억 5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시정 조치했습니다. 이번 감독은 연장 야간 근로가 빈번하고 여성 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중소규모 병의원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근로시간 위반 등 구조적인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문어 금어기가 풀리자 여수 앞바다에 어선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좁은 해역에 낚싯배, 여객선, 레저선까지 한꺼번에 몰려 사고 위험성이 높은데요. 해경의 순찰 현장을 최황지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섬으로 향하는 대형 여객선 주변에 작은 배들이 몰려 있습니다. 대형 선박이 지나가자 낚시 어선이 크게 흔들립니다. 문어 금어기가 해제된 여수 앞바다. 수백 척의 배들이 바다로 나왔습니다. 낚싯배 등록은 400척이라 하는데 한 1000척 나온 것 같아요. 평상시보다 한 3배, 4배는 잡힌다고 보면 돼요. 문어를 잡으려 얕은 수심까지 갔다가 빠져나오지 못해 인근 배에 끌려 나오거나 빽빽한 어선 사이를 비껴가는 선박도 보입니다. 문어가 많이 잡히는 곳이 저수심이다 보니 보시다시피 많은 배들이 암초 쪽에 붙어서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맘때만 되면 생업 중인 어민들도 불편한 게 많습니다. 낚싯줄에 다치는 사고부터 어망 망가짐, 항로 방해 등의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반지 줄이가 전부 낚시가 다 박혀갖고 있지 않아요. 손을 다치고 막 그래. 낚시객끼리의 안전사고도 해마다 발생합니다. 최근 3년간 이 일대에선 15건의 해양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대부분이 좌초나 충돌로 운항 부주의나 정비 불량이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일단은 그 조업선들의 경쟁적 조업 활동을 좀 자제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고가 나지 않도록 그 해양 종사자들이 이제 선제적으로 좀 예방 활동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올여름 일찍 시작된 무더위에 피서를 온 낚시객까지 더해져 밀집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경도 구조 인력을 미리 현장에 배치하고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해 사고 예방에 나설 계획입니다. MBC 뉴스 최양지입니다. 고흥군과 코레일 관광개발이 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은 지역축제 연계 기차여행 상품 운영과 우주과학 중심 청소년 수학여행 기획 등 다양한 관광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고흥군은 특히 오는 11월 4차 발사 예정인 누리호 등 관광 체험 콘텐츠를 기차 여행 상품과 연결해 우주항공 중심 도시로서의 브랜드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한편 고흥군은 지난 3년간 우주과학열차를 통해 1,000명 이상의 여행객을 유치했습니다. 오는 9월에 열리는 제2회 여수국제 웹드라마 영화제에 전 세계 93개국에서 총 2,341편의 작품을 공모했습니다. 여수시는 최근 마감된 공식 출품작 공모에 지난해 1회 때 1,300여 편을 크게 웃도는 2,341편이 접수돼 영화제에 대한 국내외 창작자들의 높은 관심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열리는 이번 영화제가 여수의 문화적 감성과 웹 콘텐츠의 창의성이 만나는 특별한 무대가 될 것이라며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여수의 또 다른 매력을 경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학생 수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남의 교육 현장이 AI와 디지털 등 다양한 첨단 기기를 활용한 미래 교실로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수업 혁신과 함께 학생들의 창의성과 참여도를 높이고 있는데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극 장보고 과학기지와 화상 수업이 한창인 화순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겨울에만 굉장히 빠르게 온난화가 진행되고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나 사회적, 정책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기후위기 시대 환경의 중요성도 알리고 학생들의 디지털 사고력과 창의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는데 수동적인 학습자가 아닌 학생들의 주체적인 참여로 열기가 뜨겁습니다. 원래대로 수업이라면 솔직히 조금 지루했을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직접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지루하지 않았어요. 미래 교실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번 수업은 수업 혁신 등 학교 교육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가기 위해 전남교육청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2030 교실. 학력 인구가 줄고 작은 학교가 늘어가는 전남 교육 환경에 맞추어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자는 공감대에서 시작됐는데 최근 유행하는 AI와 디지털을 적극 활용하는 등 다양한 첨단 기기의 접목을 통해서 미래 교실의 밑그림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2030 교실은 단순히 기술 혁신을 넘어 전남 수업 대전환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올해는 초등학교 43곳을 비롯해 중등 40곳 등 모두 134개 교실이 마련돼 미래형 수업 공간 조성과 수업의 대전환을 통해서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새로운 핵심 인재 양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업 성과의 누적과 교사들의 전문성 향상, 그리고 디지털 시대에 맞는 교육 환경 조성은 앞으로 보완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같은 뜻과 의지를 가진 열정적인 선생님들이 많이 참여를 하시면서 함께 수업 연구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나아가서는 이런 수업들을 학생들과 나눌 수 있는 여러 교육 네트워크들이 두터워질 수 있게끔 학생과 교사가 서로 협력하며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2030 교실이 학력 인구 감소로 위기에 놓여 있는 전남의 학교 현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순천 시민들이 직접 제작한 웹툰 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 전시회가 어울림 도서관에서 열립니다. 다음 달 말까지 진행되는 이번 전시회에서는 웹툰 창작 프로그램에 참여한 수강생들이 가족과 일상, 직장 생활 등을 주제로 제작한 다양한 웹툰 작품들이 선보입니다. 순천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이 문화 콘텐츠 제작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여름 같은 더위가 이어지며 역대 가장 더운 7월이 될 전망입니다. 내일도 전남 동부권은 구름 많은 가운데 아침 최저 기온이 23에서 24도를 보이겠고 한낮 최고 기온은 32도에서 33도로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5m, 먼 바다에서 최고 3.5m로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낮에는 무더위, 밤에는 열대야가 이어져 온열 질환 가능성이 매우 높겠으니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벽 1시 40분쯤 경남 남해군 향촌항 인근 해상에서 30톤급 어선이 좌초했습니다. 출동한 해경은 승선원 10명을 무사히 구조했고 사고 선박의 연료 밸브를 차단해 해양 오염을 예방했습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기울어진 상태로 표류 중인 해당 선박의 추가 침수를 막기 위해 안전 조치를 취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 원인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나성범, 김선빈, 이의리 등이 후반기에 속속 복귀할 예정입니다. 이범호 감독은 어제 한화 이글스와의 경기에 앞서 나성범과 김선빈은 퓨처스리그 경기에 투입됐고 이의리도 퓨처스리그 경기에 선발 등판할 예정이라며 후반기에는 3명의 선수가 함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즌 초반 부상으로 이탈한 김도영 선수에 대해서는 재활에 집중하고 있어 아직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이 투자유치 활성화 제도 개선을 위한 과제들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광양경자청은 시도지사와 경자청장으로 이원화된 경제자유구역 개발 계획과 실시계획 승인 권한을 경자청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